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길고도 길었던 이재명의 악몽이 드디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한테 경악스러움을 줬던 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죠. 물론 이제 문재인의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을 시키고 북한에다가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다. 이런 식의 논란도 있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멀쩡히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피습 자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이 국민이 탈북을 시도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탈북 코스프레를 씌우지를 않나. 그리고 또 거꾸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왔던 탈북민들을 갖다가 마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람인 것처럼 거꾸로 이제 죄를 또 뒤집어 씌워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의혹. 그리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 자체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씩 다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기도 벅찼던 그 와중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권 후보로 부상하게 되면서 우리는 진짜 뜨악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하나만 놓고서도 도저히 처리하기 어려운 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그렇게나 많고 사실상 이 얘기가 언급이 됐던 것도 벌써 한 4, 5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조차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사법부가 썩을 대로 썩었던 것인지 조국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재판 지연 문제부터 시작해서 봐주기 논란이 있었던 그 사법부가 이재명 같은 건 아예 그냥 대놓고 봐주기를 해줬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무방할 정도죠. 이런 어떤 국민적인 답답함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판 지연에 대한 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또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지금 이재명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님들도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결심 공판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구형 또한 있었는데요. 검찰이 과연 이재명의 사법부의 그 판단을 맡기는 일단 시스템 자체가 구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선고를 해주십시오라고 구형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법원이 참고를 해가지고 그래 검찰이 이 정도는 구형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로 선고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검찰의 구형이 이것도 참 웃긴데 이재명 재판 자체가 끝마무리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첫 케이스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했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번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놀랍게도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놀랍게도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선거법 위반도 있고 위증교사도 있거든요.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사법부에서 굉장히 중히 생각하는 이거는 위법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사법 질서 자체를 이제 훼손시키는 것이고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이제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게 되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위증이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엔 바로 구속이 돼요.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위증한 게 100% 이게 확실하다 보니까 위증죄로 아마 좀 구속이 되거나 이런 좀 예상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솔직히 판사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과하게 이제 구형을 하게 되면은 이래서 이번에 징역 2년 정도를 구형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판사가 선고할 때 같은 경우는 벌금 90만 원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다른 모든 수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야 이것 봐봐라. 검찰이 이재명 죽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구형을 했는데 판사님이 사법적으로 판단해 봤을 땐 벌금 9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검찰이 징역 2년이나 했다. 이런 식으로 역풍을 또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도 벌금 한 3, 400만 원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벌금 100만 원만 넘더라도 이 정치 생명의 끝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100만 원이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만 되더라도 정치 생명이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검찰이 한 400만 원 정도 선에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고 자체도 검찰이 400만 원을 구형을 했으니까 한 100만 원, 120만 원,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야, 검찰이 이번에 아예 그냥 징역 2년을 갖다가 구형을 때려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도 좀 빡이 쳤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검찰이 보기에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징역 2년을 때리게 된다면 아마 법원에서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 같은 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놔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이번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2021년도 김문기 씨의 어떤 그 극단 선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서 특별한 교유 행위를 한 사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거가 됐거나 뭐 보고를 하거나 뭐가 회의를 뭐 참석을 하거나 같이 이제 뭐 출장을 가거나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사항만 확인해 보더라도 무려 알고 지냈던 시기가 몇 년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12년 가까이나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교유 행위를 한 사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재명이가 지난번 재판에서도 교유라고 하는 말을 검찰에게 처음 들었다 뭐 이렇게 또 말장난을 했었는데 맥락상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또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장 시절에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본질인데 그냥 단순히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 이 차원의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쪽에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갖다가 아니 그냥 한 명의 사람을 모를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유난을 떠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재명은 그때 그냥 단순한 자연인이 아니었습니다. 대권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선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대장동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야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사람을 모른다, 부하 직원을 모른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대장동이라고 하는 대선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 그 이슈에서 본인 스스로를 잘라내기 위해서 그 이슈를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 구라를 쳤다라고 하는 거, 대선 개입을 하기 위한 대선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대국민 구라를 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이지 김문기 씨 한 명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다?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을 속인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 지금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현동 개발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코너에 몰려있던 상황이었다. 그거를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지 나름대로는 이제 그 국정감사를 갖다 그대로 받은 거 아닙니까? 당시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서는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 아니까 저거 입만 열리면 사고 치니까 사실 뭐 민주당 개딸들 같은 경우는 마치 무슨 뭐 이재명이가 대단한 선관을 지니고 있거나 대단한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까지 이재명을 둘러싼 논란들을 보면은 다 생방송 나가가지고 입방정 떨었다가 다 논란이 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친형 강제 입원 같은 경우도 생방송 토론주 중에 했던 얘기인 것이고 지금 이 대장동 문제도 그렇고 백현동 문제도 다 입방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뭐 정확히 표현하면은 입벌구 때문에 그런 거죠. 구라만 치니까.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도 하지 말자. 민주당 쪽에서 이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끝끝내 지가 이제 무슨 뭐 정면 돌파해보겠다라고 나갔다가 이 난리가 지금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하는 얘기가 피고인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세.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네요. 그렇죠? 증거가 있으면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고 증거가 없으면 몰랐다라고 하고 증거가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거.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 그거 유동규 씨가 한 건데? 그거 무슨 뭐 정진상이 한 건데? 매번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증거가 없으면 난 몰라. 모르는 일이야. 증거가 있기만 했으면 그거 남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는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다.
탓이다. 백현동 개발을 남 탓을 한 게 누구니까 하다가 남 탓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남 탓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그 재판에서도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질문했던 게 있죠. 야, 성남시 지금 직원들, 실무자들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박근혜 정부의 구톱으로부터 압박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네 혼자만 느꼈다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라고요? 아니 상급 기관에서 무슨 얘기하면 압박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재명은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한 번이라도 무슨 막 압박을 느낀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막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뜻대로 하겠소이다. 이거 누구 보고 믿으란 얘기입니까? 그랬던 이재명이가 사사건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목소리 높이고 그리고 무슨 뭐 집회하고 시위하고 그랬던 인간이 이재명인데 무슨 뭐 국토부가 얘기한다라 그래가지고 실무진 20명 어느 누구 하나 압박을 느끼지 못해 지 혼자 압박을 느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또 검사 측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대중가요의 가사를 또 인용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혹시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문세의 그 사랑이 지나가면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또 인용을 하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장이 딱 그런 식이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해요. 딱 그러니까 이문세 씨의 사랑이 지나가면 그 노래의 상황이 이재명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죠. 당선을 위해 당연히 알지만 모르고 교유행위는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검찰을 이번에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요. 검찰의 구형이 있으니까 이재명의 이제 최후 변론이 있겠고 그다음에 최후 진술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선고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봐야 되겠죠. 이재명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을 받더라도 이재명의 대선 출마는 물거품이 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보전받았던 선거 자금 434억을 갖다가 토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법부는 정말로 이 정의 구현을 위해 가지고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를 했던 것처럼 외압이 됐거나 언론이나 정치의 이런 외압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